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썰은 짧게 써있는 편들을 하나로 합쳐서 올리는 합본입니다. 좀 옛날에 우리 한 20, 30대 지금 청년들이 저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75년도에 군생활 하신 분이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썰, 전방 150m 지점 무장공비 출현 사격 개시. 그런데 터진 썰. 244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 얘기예요. 저는 1975년 봄에 기술하사로 입대해서 1987년 여름에 중사 10호봉으로 전역한 제대하신 연식이 좀 되는 사람입니다. 1982년 어느 날 대대 위병소의 위병 중사로 근무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간부 썰은 진짜 귀한데요. 저 부사관님들 썰은 진짜 귀한데, 그날도 밤새 근무를 하고 새벽 5시경 되었을 때 위병소 내에서 살짝 졸고 있는데 차 하는 소리에 얼른 총을 들고 나가서 전방을 보니 와, 사단장 차였습니다. 위병 하사는 신속히 대대 상황실로 전화를 해서 보고를 했고, 저는 얼른 부동 자세를 취하고 받들어 총 땡땡 근무 중 이상 뭐 하고 격리를 해야죠. 근데 찝차가 앞에서 멈추더니 사단장이 내려서 다가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뭇거리는데 사단장이 어이 위병 중사 라고 부르기에 중사 땡땡 권은소명하고 나니 저기 150m 지점에 무장공비 출현!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빠른 회전을 하니 상황실에서 보고만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라 위병 하사에게는 상황실에 보고하라고 하고 옆에 보초들에게 실탄 장전을 명령하며 저도 실탄 장전을 하고 초소 방어벽에 기대서 전방 눈두렁에 사격! 명령을 하니 보초들이 진짜 쏩니까? 하고 머뭇거리길래 쏴! 하고 저도 사격을 했죠. 꼭두 새벽에 난데없이 막 타다다다당 그러면서 요란한 총소리에 대대가 다 발칵 뒤집히고 5분 대기 좀 비상 걸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걸 보고는 사단장은 차를 돌려서 타고 그대로 갔습니다. 대대 전체는 비상 상황이 됐고 전 간부들은 모두 부대로 속속 복귀하고 당직사령은 뭐 어찌된 일이야 이러면서 상황실로 호출을 하고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했죠. 그런데 다짜고짜 왜 사격을 했냐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곧이어 작전과장이 들어와서 명령도 없이 왜 사격해! 라고 책임 추궁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 언제 명령을 기다리냐, 바로 사격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따졌죠. 그랬더니 중사 나부랭이가 육군 소령한테 대드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좀 시끄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소란을 때마침 대대장이 들어온 겁니다. 대대장은 바로 저의 조인트를 사정씩 하면서 이 새끼야 선보고 후조치 몰라 선보고 후조치 라고 하길래 그 상황은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라며 맞으면서도 우기다가 더 터졌죠. 그 당시는 군짬밥도 좀 되던 때라 나름 상황 판단도 할 줄 알고 고집이 있던 때였죠. 아무튼 사단장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대대장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날 마침 사단에 매달있던 단위대장 회의가 있는 날이라 대대장은 단위대장 회의에서 깨질 생각이 아찔했던 거죠. 저는 주임상사가 불러서 주임상사실에서 코피 닦고 까진 정강이에 약도 바르면서 주임상사님의 위로를 받고 오전에는 쉬고 오후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 늦게 간부들 대기하라는 명령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전 간부들 간부 식당으로 집합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간부 식당에 모였는데 전부 다들 오늘 땡중사 때문에 아주 땡됐네 하면서 저를 보면서 시선이 좀 거시기 한 상태였죠. 약 30분 정도 대기 중 대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작전과장이 전 간부 집합 보고를 하고 나니 대대장 땡중사 이리와 해설이 앞으로 가니까 아침에 미안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사단장실에 불시 전투 대비 태세에 점검차 나왔는데 각 대대 연대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상황을 줬는데 실제 사격까지 한 부대는 우리 대대 포함 2군데였다. 저희 부대 지역은 전방 지역이라 선조치 후보고를 하는 게 맞는데 다들 선보고 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며 무작위 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조치한 두 부대는 포상과 함께 지휘관 고가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모두 박수. 그래서 박수는 받았는데 억울하게 맞은 건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분을 삭혔죠. 나중에 대대장 관사에서 주임 상사님이랑 같이 건하게 한잔하면서 대접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비단잉어 한 마리 때문에 1월달 영하 20도 추위에 밤새 빤스바람에 뺑뺑이 돌았던 사건. 때는 1976년 1월 중순 어느 날 밤 2시경이었습니다. 취침 중 당직사관이 갑자기 전원 기상 빤빠라에 밖으로 집합하면서 야전 곡괭이 자루를 휘두르면서 연병장으로 막 몰아내기 시작했죠. 빤빠라? 빤스바람으로 뛰어나가는 걸 빤빠라라 그러는데 전원 빤빠라에 집합 후 인원 보고가 있은 후 당직사관이 왜 집합된 줄 아나? 하고 소리를 질렀죠. 전원 모르겠습니다! 하자 전부 엎드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1975년 4월에 기술하사로 입대해서 7월에 하사관 교육을 받고 자대에 전입된 지 2달 정도 된 분대장이라서 아직 신병이나 다름없었죠. 그날 당직사관은 삼사관 학교 출신의 고참 중이었는데 별명이 불곰탱이였습니다. 성질이 아주 불같고 곰탱이가 제가 아주 포악했죠. 엎드려 있는데 당직사관이 다시 한번 묻는다!
왜 집합했는지 아는가? 하지만 모릅니다 라고 하자 갑자기 엎드린 상태에서 사정없이 엉덩이를 패면서 지나가는데 포대원이 100명이 되는데 전부 다 때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체력도 좋지. 당시 한겨울이라 영하 20-30도에 넘는 추운 지역이어서 맞을 때마다 짝짝 붙는 느낌이 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패고 나더니 삼소대에 있는 어항에 비단잉어를 훔쳐간 놈 나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삼소대 내무반에 대형 어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곰중이가 비단잉어를 사다 넣어놓고는 아주 애주징지하게 키우고 있었죠. 그런 소중한 것이 사라졌으니 정말 열받은 불곰탱이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건데 다시 한번 묻는다. 훔친 놈이나 훔치는 걸 목격한 놈 나와! 그런데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후문 뒤 개울로 집합! 부대 후문 옆에는 큰 개울이 있었는데 꽤 큰 개울이라 폭이 5-60m 정도 됐고 깊이는 무릎 정도의 깊이에 허벅지 정도 되는 곳인데 강추위에 얼어붙은 그곳의 주위에는 큰 호박돌을 주워다가 깨트리고 전부 개울에 발을 담근 채 집합하니 니그들 중 자수하는 놈 나올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겠다 하더니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우르 굴러 좌로 굴러 와 진짜 미치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죠. 누워있으면 깨진 얼음이 목을 스쳐 지나갈 때 섬뜩하고 칼날이 스치는 느낌? 막 그런 게 들었습니다. 그나마 좀 있으면 물속의 몸은 그냥 온기를 느끼는데 잠시 후 기상하면 또 찬바람이 온몸을 할퀴듯 또 훑고 지나가죠. 차라리 물이 따뜻하구나 지금. 얼마나 추울까. 잠시도 편하게 두질 않았습니다. 정말 악질이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포대는 기상을 하고 점호를 취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번에는 연병장으로 모여! 연병장에 집합하고 목봉 들고 온다 실시! 그래서 목봉 체조 시작! 목봉 메고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 막 미쳐 돌아버리겠네요. 목방 내려놓고 우르굴로 좌르굴로 온몸에 굵은 막 얼어붙은 막 모래가 막 들어오고 붓고 막 고통이 막 미쳤죠. 다른 포대 병사들이 멀찍이 구경하면서 그 새벽에 빤스만 입고 구르는 게 웃긴 상황이긴 하겠죠. 날이 점점 밝아지니 어쩔 수 없이 굴리는 걸 멈추고 포대 앞으로 다시 집합시켜서 다시 한번 묻는다. 자수해라 라고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해산했죠.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시작되었죠. 얼어붙은 온몸이 녹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막 아파지는데 생애 그런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겨울에 손이 얼었다가 녹을 때 아픔을 경험해보셨나요? 엄청 간지러운데? 그게 온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후에 아픔이 가시면 하루 종일 온몸이 가렵습니다. 이게 약간 이 가려운 증상이 이게 약한 동상이에요. 이게 동상이 오면 이렇게 간지러요. 단계로 치면은 막 초기 동상인 거야 이게.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생애 첫 겨울 빰빠라를 경험했고요. 비단잉어 실종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둘포 포반에 충청도 시골 출신의 땡상병이 아주 효자였는데 밤에 보초 근무를 마치고 와가지고 어머니 기일인데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마땅한 건 없고 그래서 떠올리다가 삼소대 어항에 비단잉어가 생각나서 그걸 몰래 훔쳐다가 구워가지고 어머님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포반어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귓속말로 전부 입 닫아라 라고 전달했고 그래서 전원 침묵으로 일관한 거였죠. 근데 그 뒤에 불곰중이도 더 이상 어떠한 추궁도 안 하더라고요. 쿨하게. 그때 당시에 우리 부대는 그 이름도 용맹한 맹한 부대였기 때문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간부도 여럿 있었고 사고 쳐서 빵이 갔다가 남은 군 생활하는 병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군기가 엄청 세고 좀 살벌한 부대였죠. 그래서 그런지 단결력이 엄청 셌습니다. 거의 매일 10km 완전 군장 구보에 해마다 1, 2회씩 400km 산에 한군하고 한겨울에 야외 교육 추위에 강해야 한다나 뭐 그런 이유로 이론 교육도 야외에서 아무튼 재수가 나빴는지 엄청 힘들고 거지 같은 부대에서 쫄다고 시절을 보냈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전국의 동기들 만나서 비교해보니 정말 재수 없는 사람만 가는 부대더라고요. 벌써 45년 전 얘기네요. 1987년 7월에 전역했으니 전역한 지도 34년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도리사사님께서 올려주신 두 가지 썰 한번 오늘 들어봤는데요. 옛날 군대는 참 혹독해요. 요즘 군대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그런 폭력이나 언어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없어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거의 그런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군대 생활을 거의 했기 때문에 진짜 맞아봐야 조인트? 뭐 까불거리다가 조인트 맞는 거? 아니면은 뭐 실수했는데 뭐 어버버거리다가 조인트 맞는 거 뭐 그 정도 조인트 맞는 정도만 남고 뭐 빠따로 후려치고 이런 거는 안 남았었어요. 근데 이제 분대장 달고 있는 애들이 자기네 견장 차고 있으니까 지휘권자라고 해서 얼차려 부여하고 그랬지. 저 같은 경우에는 동생들한테 얼차려 부여한 적은 없습니다. 단 제가 짬이 안 될 때 분대장을 했는데 주위에 다른 분대에 있는 분대장들이 괜히 우리 내무실 애들 막 갈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른 분대장들이랑 한번 대판 한번 한 적은 있죠. 갑자기 옛날 군대 생활할 때 동생들 생각나네. 그때 엎드려 뻗쳐 시켰었는데 미안하네 갑자기.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돌이사사님의 글은 짧은 편수로 한 편 한 편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엔 두 편을 합본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재미난 게 있으면 이렇게 합본으로 해서 올려드릴 의향이 있는데 단 자주는 아니고 정말 재밌어요. 옛날 이야기라서 재밌잖아요 이거. 그죠? 요즘에는 막 누가 일렀어요? 누가 누구를 꼰질러서 영창 보냈어요? 누가 저를 패급으로 몰았어요? 제 패급이었어요?
그런 것만 있지 라끈하게 줘 터지는 썰은 옛날 썰이 제대로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군대 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특이한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에서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셨던 모든 국군 장병 및 전역자, 제대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바.